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이형입니다. 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첫날부터 별로 좋지 못한 분위기를 보여줬는데요.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하며 약세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시장을 악화시킨 가장 큰 이유는 중국에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코로나 확산세입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2만 6천 명 이상으로 증가하며 최근 3개월 동안 급증하고 있고, 베이징에서 6개월 만에 신규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목욕탕이나 영화관과 같은 일부 집합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사망자가 나온 베이징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에 대해 외출 자제 요청을 하는 등 다시 코로나의 위협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측면에서 보자면 가장 두려운 것은 역시나 봉쇄로 인한 산업시설의 운영 중단입니다. 광저우에서는 인구 밀집 지역에 이미 5일간의 봉쇄 조치가 내려졌다고 하고요. 또한 우한과 수자장에서도 5일 정도씩 상업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봉쇄 조치가 내려지면서 중국 전역으로 다시 제로 코비드 정책이 확산될 수 있다는 위협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대 생산국 중 하나인 중국의 봉쇄는 전 세계 공급망에 차질을 불러일으키고 항구 도시가 폐쇄될 경우 물류의 이동이 제한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이러한 문제는 생산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기업들의 비용 증가로 인한 실적 악화와 더 나아가서는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은 이러한 중국 리스크에 경계감을 보이기 시작했고, 그에 맞춰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위험 자산의 매도를 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중국의 제로 코비드 확산 가능성이 커지자 아이러니하게도 다시 달러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최근 일주일 정도 106대에서 횡보를 보이다 오늘 하루 만에 급등하며 108 근처까지 상승했는데요. 내년 초까지는 미국의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중국 리스크가 부상하자 전반적인 거시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현재 가장 믿음직스러운 달러로 수요가 다시 몰린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달러가 상승하면서 동시에 채권 수익률도 함께 올랐습니다. 달러의 수요 증가는 곧 달러를 빌리는 비용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채권의 이자 비용인 수익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 성장주에 대한 할인율이 증가하여 주로 나스닥에 속한 기업들의 가격을 떨어뜨립니다. 오늘 나스닥이 가장 안 좋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분위기는 특히 이번 주처럼 연휴를 앞두고 있을 때 경계감을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이 휴장이고 금요일은 오전에만 거래를 하죠. 이렇게 연휴가 있기 전에 시장 분위기가 약세일 경우 투자자들은 리스크 오프를 위해 위험 자산을 매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주는 전반적으로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번 주 수요일에는 주요 경제 지표들이 한꺼번에 많이 발표됩니다. 우선 지난번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데요. 의사록을 통해 연준 의원들의 구체적인 속내를 파악해 볼 수 있고, 이를 이용해 향후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예상치가 변경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입니다. 또한 지난주 고용시장의 강세를 알리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번 주에 또 어떻게 변했는지도 수요일에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S&P에서 발표하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자 물가지수도 수요일에 발표됩니다. 그리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와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수요일에 발표되고, 신규 주택 판매도 마찬가지로 수요일에 발표됩니다. 이들 지표들은 전부 너무 좋으면 오히려 안 되는 지표들이죠. 현재는 경기가 수축 국면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향후 물가의 하락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엄청나게 많은 경제 지표들이 수요일에 한꺼번에 몰려서 발표되는데요. 심지어 바로 다음 날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이기 때문에 연휴 바로 전날은 거래량이 적으면서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수요일은 생각외로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연준 의원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하락의 징조가 보이기는 했지만 아직은 시작 단계라면서 조금 더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속도는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향후 금리 정책과 거의 완전히 일치하는 견해입니다. 12월에는 금리를 0.5%포인트만 인상하지만 내년 5월 정도까지 최대 5.25% 정도까지 올릴 것이라는 것이 현재 시장의 공통된 합의치죠.
네, 그리고 오늘 테슬라가 7% 가까이 하락하며 엄청난 가격 하락을 보였는데요. 안 그래도 극도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상황에서 중국의 봉쇄 가능성 증가로 매도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는 최근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 매수 관련 노이즈로 투자자들의 투심이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하기로 결정한 10월 4일 이후 나스닥은 거의 보합을 유지하는 동안 테슬라는 오늘 하락까지 포함하면 30%가 넘게 떨어졌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계속되는 하락으로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 고점 대비 59%나 떨어졌는데요. 이것은 지난 2020년 팬데믹 당시의 하락 이후로 테슬라 역사상 두 번째로 큰 하락입니다. 이것은 거시 시장 상황의 악화에 더해 CEO로 인한 노이즈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테슬라의 가장 약한 고리인 중국 리스크까지 부각되며 투자자들이 현재 패닉셀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이러한 리스크들 중 몇몇은 테슬라에 대한 펀더멘털에 일부 손실을 가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현재의 지나친 하락은 펀더멘털의 손실을 넘어 투심이 완전히 붕괴된 투자자들의 공포 매도세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일 수 있고요. 이러한 약한 확신을 가진 투자자들이 물량을 모두 던지는 이른바 최종 항복은 사실 장기 투자자들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주 라방에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침 오늘 편집본이 올라갈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이번 주에는 테슬라의 가장 큰 리스크 중 하나인 중국에 대한 얘기를 라방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감정적으로 힘든 하루를 보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처럼 매일 흔들리는 가격에 나의 감정까지 온통 휘둘리고 있다면 내가 투자를 컨트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투자에 의해 내가 컨트롤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무엇인가에 사로잡혀 있는 동안 결코 편안해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몰두하고 있는 상태가 그 무엇이 되었든 너무 속박당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로잡히게 되죠. 사로잡혀 있는 상태는 지배당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배당하는 상태에서는 결코 자유로울 수 없죠. 따라서 마음의 주권을 지배당하는 대상에게 빼앗기게 되고 나는 반대로 그 부하가 됩니다. 자산 가격의 움직임 같은 것에 내 감정이 잠식되어 있다면 그것은 지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돈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돈에게 지배당하는 상태이기에 물질적인 주권은 물론이거니와 감정을 통한 정신적인 주권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은 돈을 벌 수도 없을 뿐더러 행복할 수 없습니다. 부하가 주인을 따르는 것이지 주인이 부하를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 역시 자기의 지배를 받는 사람에게는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지금 주인인가 부하인가? 오늘은 한 번쯤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